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재통지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모레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돌입하는데요. 첫 수사 대상은 무엇일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3대 특검과 관련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내란 특검과 관련된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과 지금 대담에 앞서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내란 특검팀에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아직 날짜 변경과 관련한 요청은 없다라는 입장이 전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7월 3일 이후로 좀 소환 조사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당초엔 오늘 오전에 사실 특검에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네. 내일로 이제 미뤄지긴 했습니다. 한 차례.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쉽게 보기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이 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부분이든 형식적인 부분이든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이걸 또 수사 대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든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법을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유리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런 해석 자체가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니냐 또는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법을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해석 결과가 옳지 못하다라는 지적들도 그동안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번 국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의견서까지 제출했거든요. 네,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7월 3일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7월 1일로 통보를 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근거를 들긴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합의하에 해야 되는데 왜 합의가 없는데도 이렇게 날짜를 정해버렸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서면으로 통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느냐라는 여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규정상 보면 이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이 검사가 수사에 필요할 때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규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한 이렇게 언제 나와서 조사받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을 하도록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사건 3규칙을 보면은 36조에 피의자 등의 출석 요구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조사의 일시나 장소에 대해서 피의자와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이고 반면 특검 측은 합의하라는 내용은 없다.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당장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해가지고 하루 늦춰서 7월 1일로 통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가 되었거나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양측의 해석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법원에서 과연 지금 있었던 모든 일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냐, 피의자 측의 주장이 옳은지 특검 측의 주장이 옳은지까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앞서 내란 특검팀이 내일 소환 조사 계획은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네. 입장이 당연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내일 출석을 할까요? 출석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법상 출석 여부는 피의자의 자유예요. 그래서 나는 이 조사에 이 수사에 응할 수 없다. 나 잘못한 거 없다라거나 또는 내가 아무리 봐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또는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사실 평범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예.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을 상당히 크게 느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첫 번째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지하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특별검사 측이 강경하게 나오자 결국은 지상으로 출입했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청사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실제 조사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절차에 응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특별검사의 여러 가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몇 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특별검사에 의해서 청구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기각이 됐고 그 후에 조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 가지 물론 날짜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명분은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일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실 특검 입장에서도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도 지난번과는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법원이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결국에는 출석 의지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 계속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 오는 게 출석 불응이나 조사 거부가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어쨌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했을 때 법원이 추후에 좀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할지에도 실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해서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도 없고 또한 설령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기각을 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구속영장 청구할 테고 여기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임으로써 사실상 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국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테고 그 법원이 판단할 때 좀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여러 가지 사항 등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출석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등등을 볼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판단의 자료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지난번 첫 번째 조사를 앞두고 특검에서 특별히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굉장히 좀 강경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차량을 타고 와서 지하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대치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출석하지 않은 걸로 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물론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상으로 출석을 했는지는 뭐 저희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특검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에 적어도 이 출석 여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게 형벌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곧바로 구금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얻을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을 하더라도 이전처럼 그 비공개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는 게 향후 김건희 여사 출석을 앞두고 이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왜 이 특검 조사 받으러 갈 때 지하로 곧바로 가겠다고 했는지 왜 비공개를 요구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납득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매주 형사재판 받으러 가면서 맞습니다. 4번씩 공개가 됩니다. 오전에 출석할 때와 또 나올 때, 또 오후에도 들어갈 때 나올 때 4번이나 얼굴이 공개되고 심지어 기자들도 계속 질문을 하고 또 지지자들이 또 찾아와서 응원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우리 일각에서는 재판과 달리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남기고 영상 사진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솔직히 잘 납득은 안 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조사 대비해서 비공개 출석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런 목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시도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성공 가능성은 사실 대단히 희박한 것이었죠. 애초에 그런 근거도 없었고 선례도 없었고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실제로 정말 김건희 여사 조사를 대비해서 이런 조치들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이 3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검도 있고 그리고 또 순직 해병 관련해서도 최종적으로는 이 구명 루비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진행된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동안 재임 기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로 진행이 된 것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좀 해석하고 좀 의문이었던 일들을 어떻게 좀 해답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지침을 주거나 아니면 생각거리를 주는 그러한 분석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소환 조사에 어쨌든 응할지 또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출석을 할지에 대해서도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앞선 1차 조사와 관련된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총경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당시에 교체를 요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수사의 주체가 모호하다. 그리고 형식도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한 이유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절차와 규정을 해석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존중해야 되고 또한 법적으로 옳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 박장환 총경이 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리고 그 고발을 당한 것이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그 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발부된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이고 그러한 무효인 체포영장에 기반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경찰들은 당연히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 경찰들을 고발했거든요. 그중에 박장환 총경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과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어요. 박장환 총경이 2번째 체포영장 집행에만 참여를 했고 그거 역시 경호처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였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체포영장 집행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기되는 그런 지적들은 옳지 못하다라는 반박을 했고요. 예. 또 하나 수사의 주체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특별검사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왜 특별검사가 아닌 그리고 파견검사도 아닌 파견된 경찰이 왜 질문을 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거죠.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란 특검법 규정을 보면은 뭐 특별검사 당연히 있고요, 뭐 특검보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경찰도 파견이 돼요. 그리고 이런 파견된 경찰들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규정까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특별검사 위에서 수사를 지휘한다거나 아니면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수사가 잘못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특히 기존의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검사가 항상 모든 질문을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가 직접 하지 않고 또 규정상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물론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박장환 총경이 질문을 한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내란 특검팀이 비상겸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습니다. 내일이 이제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일인데 먼저 강 전 실장을 부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우선 내일 출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좁게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조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첫 번째 조사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물을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준비하고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물을 필요성이 생겼거나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조사와 별개로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마침 내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니냐, 오늘이죠. 네, 오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질의응답이 오갔는지에 따라서 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오늘 부른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 다만 그것과 별개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은 김영현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당시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당시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국무총리,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예. 대통령 권한쟁을 했던 유력 인물들의 인사들에 대한 조사까지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특검법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또한 추가적인 출석 요구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되어서 처벌을 받을 사람이 더 확장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특별검사가 불러서 조사하는 여러 인물들의 증언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틀 뒤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서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소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도 그렇고 해병 특검팀에서도 그렇고 지금 소환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특히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응한다는 답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상층부에 위치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이번 특별검사의 어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즉 예. 수사의 어떤 여러 가지 기법도 있고 방향도 다르고 또 최종적인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애둘러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한 내용들을 넘겨받았고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의혹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조사된 사항들도 간접적으로는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외곽 부분의 수사를 해서 점점점 상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이 촉박하고 또한 아주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게 많아요. 특검보 등을 나누어 가지고 할당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묻지 않으면 사실 수사를 마무리하기 힘든 사항들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른 시일 안에 이제 소환을 해서 출석 요구를 해서 조사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3특검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